빗대어 일컫는 말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일본은 전 세계 수출 4위 국가로 자동차 제조 장비, 카메라 등을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전 세계 11위, 2019년 기준으로 1억 2,685만 명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 세계 3위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물건을 만들어 타국으로 엄청나게 수출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외국산 물건을 잘 쓰지 않습니다. 국산품 애용은 일본인들에게 신념처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아무리 잘 팔리는 물건도 일본만 들어가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잘 나가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7년 삼성전자가 가전부문을 철수했고 2009년 현대자동차가 실적 부진으로 철수했습니다. 일본은 외국 기업들이 마케팅에 실패하거나 일본 고객의 마음을 사는 전략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철옹성 같은 내수시장의 장벽을 경험한 외국 기업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일본은 자국 자동차 기업에 유리한 규정과 안전기준, 세금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을 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 깔려있는 신도라는 종교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은 신토라는 국가 종교에서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고 일본 국민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며 따라서 세계를 지배해야 할 운명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같은 신념은 일본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므로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 민족이 만든 것을 우선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무조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성공한 이유가 일본인들의 기적적인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물건을 분석 분해하여 더욱 멋지고 뛰어나게 모방해서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경제를 일으킨 모방 경제는 그 생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는 국산품 애용이란 신념의 끈이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산품 애용을 끝내게 만드는데 주역이 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약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는 유독 일본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이폰이 5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일본의 소니 샤프보다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시리즈 선전에 힘입어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6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5G 네트워크를 선보인다고 했지만 아직 일본 기업에서는 5G 폰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내놓은 갤럭시 폴드도 일본은 놀라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뚫기 어렵다는 가전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일본이 하지 못하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5년 일본의 올레드 TV를 가장 먼저 출시한 LG전자는 지난 2년간 5배의 성장을 이뤄내며 일본 내 올레드 진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국내 업체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전체 TV 시장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출시를 계기로 TV, 세탁기, 냉장고 등 프리미엄 가전시장에서 일본 시장의 지배력을 한층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는 의류관리기 스타일러가 일본 현지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교복, 정장 등을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입고 싶어하는 일본 소비자 수요를 공략했는데 꽃가루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도 일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선 도쿄, 치바 등 수도권 인구 절반가량인 2,100만 명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고 있습니다. LG는 이것을 공략했는데 이 같은 제품들은 일본 기업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일본 내 스타일러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50%나 늘었습니다. 일본은 K-뷰티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고전한 시장이었지만 최근 3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본 화장품 수출액은 2016년 전년 대비 32.6% 증가한 1억 8,286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어 2017년에는 2억 2,552만 달러, 지난해에는 3억 26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소비자들은 기능 소재, 패키지 등 일본에 없는 새로운 차별성을 부여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기존의 제품에선 타국 제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에서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 기업들의 집중 공략이 있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가전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고 반대로 인정을 받으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혁신성과 창조성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처럼 베끼는 방식의 생산 구조는 이미 날마다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는 지금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혁신과 창조를 내세우는 삼성과 LG에 일본 기업들은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코토리, 그대로 직역하면 좋은 것을 가까이 취한다는 의미로 좋은 것을 그냥 따른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이 정신에 입각해 외국 선진 문물을 꺼림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개화해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밑바탕에서 시작할 때는 모방을 하는 것이 최고의 자세일 수 있었으나 계속 남의 것을 모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몰락할 수밖에
스크랩은 쉽게 생각하면 고철로서 전기로에서 용해시켜 재활용하는 방식이죠.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조강 생산량 중 36%를 차지하는 철 스크랩은 2017년 한 해 동안 617만 톤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데 그중 400만 톤인 60% 이상을 일본산 철 스크랩이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16%, 미국이 8%, 중국이 1% 순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본격적으로 발동하게 되자 업계에서는 철강 쪽도 일본의 규제 품목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반도체 소재처럼 일본산의 비중이 높으면 또 일본에서 갑질을 하여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철강업계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 한국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수입산 철 스크랩은 국내산 철 스크랩의 대체재로서 사용됩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철 스크랩 중 80%는 국내산이고 나머지를 수입산으로 사용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국내산 철 스크랩의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거기도 하고요. 게다가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산은 반도체 소재와는 다르게 소재의 품질보다 원가가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산 철 스크랩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도 다른 국가들의 품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일정 가격 이하의 철 스크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일본이 소재 통관 절차를 강화해도 대체재는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017년 중국에서는 7천만 톤의 철 스크랩이 남아돌았고 장원익 포스코 경영수석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철 스크랩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측에서 철 스크랩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어디서든 대체재를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국내산만 사용해도 무방한 수준인데 일본의 경우 한국을 제외하면 단가가 낮은 고철을 운송비까지 부담하며 대량으로 구입해줄 나라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현재 일본이 한 해 수출하는 822만 톤의 철 스크랩 중 49.3%의 철 스크랩을 고맙게도 한국이 수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러한 철강 시장의 상황에 따라 한국의 현대제철에서는 일본의 철 스크랩 수입 가격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원래 톤당 38만원에 사들이던 일본산 철 스크랩을 37만원에 구매하겠다고 선언해서 일본 철강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3월에는 이 가격을 다시 34만원으로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동경제철에서는 수많은 공장 중 단 하나의 공장에서 5천원 줄여준다며 애써 양보하는 척을 했는데 지난 8월 한국의 세관에서 일본산 철 스크랩에 대한 방사능 검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포항, 광양, 당진 등 지역 세관 당국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공급되는 일본산 철 스크랩 검수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죠. 이 검수는 빠르게 진행돼서 검사로 인한 하역 지연은 사실상 없다는 게 국내 업계의 입장이지만 일본 업계의 입장에서는 최대 고객인 한국에서 혹시라도 일본산 철강에 대해 불확실성을 품게 된다면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일본의 철강 소식을 전하는 텍스 리포트에서는 당진, 광양, 부산, 마산 등 주요 항구에서 일본산 철 스크랩을 실은 선박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하역 지연, 배송 위험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한국 제강사들이 추가 계약을 꺼릴 수도 있다 라며 불안감을 키우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가격 협상에서 일본이 철저하게 저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8월 일본산 철 스크랩의 시세는 톤당 27만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본격적으로 발효하여 일본산 소재의 메리트가 더 떨어지자 26만원까지 떨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철강 업계는 한국에게 절대적인 을인데 전반적인 산업에서 일본이 계속 한국에게 고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일본 철강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일본 철강의 가격도 떨어진다. 이것은 결국 일본의 한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동시에 한국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며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